하자 얘들아. 어디 있지? 아까치. 어디 갔지? 어디로? 어디 갔지? 아 여기 이건가 본데. 은경이는 안경을 썼네? 네. 왜 안경 썼어요? 안 보여서요. 안 보이는구나 이제. 눈이 나빠졌어요? 아니, 선생님 글씨체를 못 알아보고 있어서. 제 글씨체요? 네. 글씨체가 나빠서? 네. 안경을 쓰셔야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명제입니다. 명제요. 그래서 살랑살랑 한번 해볼 텐데 이게 명제가 내용이 은근 좀 많아요. 은근 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 마플 교과서하고 이제 개념서들에 보시면 명제가 두 단원으로 쪼개져 있어. 그래서 명제하고 명제 증명 파트로 두 단원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얘는 이제 하나 그 두 단원으로 쪼개져 있는 걸 하나로 합치는 거야. 그래서 셀에서는 한 개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은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쯤에서는 이제 그거 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학교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시험 범위가 원방부터인 사람이 있고 도형의 이동부터인 사람이 있고 그죠? 아니면 아예 집합부터인 사람도 있죠. 아예 집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집합 다음에 이제 명제 그다음 뭐 함수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함수에서 이제 약간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여기서 이제 어디서 멈추냐 이런 것도 좀 달라지는데 한번 뭐 얼마나 있나 한번 봅시다. 원방부터 들어가시는 분 이번에 원방부터 들어간다. 그러니까 넷 도형의 이동부터 들어간다. 도형의 이동 하나 집합부터 들어가는 게 경고. 혹시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분? 명제까지 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학교? 명제까지다. 이번에 명제까지다. 어디까지인지는 잘 몰라요. 학교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 모은 그러셨구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범위를 정확히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런 세미나 여러 번 써왔어요 진짜. 명제까지인 학교들도 있던데. 혹시 있으신 분? 명제까지이신 분? 저희 명제까지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대요. 명제.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명제까지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었어? 그까지 확률이 높다고? 프로모션. 아, 그래. 그럼 명제까지 확률이 꽤 높겠네요. 명제까지 확률이 좀 있다. 너는 모르고. 너희는? 근데 조금 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수정 몰라. 아니야, 중간고사 범위 남았는 데까지만 아마 진도를 나갈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명제까지 하고요. 명제까지 하고 나서 좀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원방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명제까지 하고 나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개별진도 나가는 거. 예, 개별 약간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완전히 다 개별로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그게 다 다를 거니까 원방부터 하시는 분들도 도형의 이동도 들어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명제까지 나간 다음에는 기출을 만들어 드릴게요. 기출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함수까지 필요한 학교들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 정도까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얘네들 이제 이거 하실 때는 요거 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준 이제 기출을 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풀고 그다음에 진도 나가고 나면 푼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따로 또 개별적으로 좀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원방에서부터 다시 진도를 한 바퀴 다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방도 제가 그 라이트센을 뽑아드릴 테니까 라이트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방부터 해서 라이트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지금 라이트센 나가듯이 진도를 나가볼 텐데 원방부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들으시고요. 원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기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출 자기네 학교 거를 풀고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맞춰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도 나간 거는 좀 따로따로 해서 뭐 이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듣고 그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기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끝나고 나면 또 시간이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좀 다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아마 명제까지인 것 같아요. 명제까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기출하고 개별 진도의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진도 나가면 되겠다. 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오늘은 아마 명제가 내용이 꽤나 있을 예정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두 단원 합쳐진 거니까 내용은 꽤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란 이것만 보면 돼요. 참과 거짓이 명확한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참과 거짓이 명확한 식이나 문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애매한 녀석들은 명제라고 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 기차는 빠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명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빠르다의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지? 그래서 확실한 것만 명제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볼까? 이거 명제 아니에요. 명제죠. 이거 명제 아니에요. 네? 명제죠. 이게 왜 명제지? 거짓인 게 확실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릴만 하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거짓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잖아. 근데 어쨌거나 거짓인 게 확실하니까 얘는 명제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명제는 참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이 정도 하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뭐 정의, 증명, 정리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참거짓이 약간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미지수 x를 많이 쓰니까 x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이런 식이 있다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는 4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x가 뭔지 모르잖아.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제는 아니야. 근데 이 문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x 값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x가
4, 8, 12, 16 이런 녀석이라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제외한 다른 수들이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지. 아니 x값이 뭐냐에 따라 이 녀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니?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얘를 그러면 참으로 만들어주는 이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이렇게 묶으면요,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가 참이 된다 했을 때 그 참을 한자로 쓰면 진리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해서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됐나? 보통 이제 명제나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 소문자로 많이 써. P, Q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제를 뭐 P라고 하자, 또는 뭐 이 명제를 Q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자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집합 이야기를 할 때는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잖아. 뭐 집합 A, 집합 B 이렇게 했을 때 대문자로 쓰니까 이 조건 Q에 대한 이 진리집합은 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Q의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 조건에 관한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들의 집합들인 이제 Q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제라는 건 참거짓이 확실하고 조건은 그때 따라서 얘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게 그러면 조건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 명제는 참거짓이 명확하니까 얘는 딱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 근데 이제 원래 수학에서는 대체로는 답이 딱딱딱 나오는 학문이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얘처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얘를 왜 굳이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데 이 조건을 두 개 연결해서 명제로 만들 수 있어요.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명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을 이거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P라는 조건을 Q라는 조건을 이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거꾸로 할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 우리가 얘네 둘을 연결을 해서 얘가 조건인 건 아시겠죠? 이거랑 거의 똑같은 구조니까. 그러면 자, P면 Q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얘는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잖아, 연결이. 그러면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지. 4의 배수면 2의 배수냐 라는 말이니까 참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참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두 개 연결해서 명제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됐니?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명제로 만들어 보시면 얘가 참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 얘를 진리집합이랑 연관시켜서 한번 보시면 x는 4의 배수이다니까 이거의 진리집합 p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시면 얘는 4의 배수니까 4하고 8하고 12하고 7땡 이렇게 갈 거고, 이거의 진리집합 q를 이렇게 적어보시면 2의 배수니까 2하고 4하고 6하고 8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p에 관한 진리집합이 q에 관한 진리집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얘가 이거 안으로 들어가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왜? 모든 4의 배수는 2의 배수니까. 모든 4의 배수가 2의 배수니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건 거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뭐 국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사람이면 동물이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자, 우리가 사람이면 동물이다라고 했다고 치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지, 그지? 얘가 참인 이유가 뭐야? 모든 사람은 동물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사람에 그 해당하는 모든 카테고리는 전부 다 동물 안에 속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 안에 속해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동물이다라고 성립하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하면 성립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얘 4의 배수랑 2의 배수 딱 보시면 아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P면 Q이다가 성립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는 어떤 걸 보시면 돼요? 걔네들의 진리집합을 보시고 걔네들의 포함관계를 보시면 P면 Q이다가 성립하는지 Q면 P이다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진리집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을 따로따로 구해서 둘의 포함관계로 비교를 하면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걸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지.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거짓이다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아닌 걸 하나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만약에 내가 거짓이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면 뭘 보여주면 되니? 사람인데 동물이 아닌 예를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거짓이다는 그게 아닌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고. 근데 참이다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해서 얘가 참이다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 우리는 날 수 없다고 한번 해보자.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뭘 보여주면 되니? 날 수 있는 오리 한 마리만 보여주면 돼요. 얘는 날 수 있는데 하면 이건 거짓이다가 바로 밝혀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참이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쉽지 않지. 우리는 날 수 없다를 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응. 그래서 원래 참이다가 증명이 어려운 거야. 거짓이다는 보여주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우리가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보시고 얘가 여기에 속하게 되면 P가 Q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거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이라는 거를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진리집합이 여기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면 참이라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건해가지고 진리집합에서 나누는 겁니다.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부정은 되게 간단해요. 자, 명제나 조건이나 부정을 할 수 있는데 부정은 이래. 물결무늬를 쓰고요. 읽기로는 not P라고 읽어. P가 아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x는 4의 배수이다가 원래 조건이라면 이 녀석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q가 이거다. x는 2의 배수잖아. 그러면 not q를 해버리면 뭐가 돼?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부정을 하는 기호는 이렇게 not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이란 그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봐. P가 이고요. Q가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봐라. P에 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Q에 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라고 적을 수 있지. 여기까지 됐지? 적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뭘 얘기를 먼저 해볼 거냐면 P 또는 Q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P 또는 Q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P 또는 Q라는 건 무슨 말일까?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거잖아.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4는 들어가지.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하면 4는 들어가지. 3도 들어가, 3도 들어가.
그러면 12 같은 애들도 들어가지. 그래서 P 또는 Q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P 전부 다 그리고 Q 전부 다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으로 나타내자면 어떤 뜻이냐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또는이라고 하면 그리고 P 그리고 해보자.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4의 배수 2고 3의 배수인 거잖아. 4의 배수 2고 3의 배수인 것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4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녀석을 찾아봐야 되니까 누굴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애를 찾아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뭘 찾아야 되는 거지?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을 뜻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우리가 아까 not 해서 부정하는 거 했었지. 부정하는 걸 했었는데 봐봐. P가 X는 4의 배수이다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이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4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만약에 그러면 not P라고 하면 뭐겠어요?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그러면 4의 배수가 아닌 녀석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어디에 해당하겠니? 4의 배수가 아닌 걸 모아놔야 되니까 4의 배수를 뺀 나머지겠지. 그래서 not P를 하면 진리집합은 여집합으로 가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이제 부정을 한번 해보자.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집합으로 치자면 이 not이 여집합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드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잘 봐. P 또는 Q가 아니다 라는 것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아닌 건 뭐죠? 3의 배수 전부 다 아니고 4의 배수 전부 다 아닌 거잖아. 즉 전체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전부 다 4의 배수 전부 다를 제외한 나머지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하고 4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니까 또는이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 녀석의 부정이라는 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아닌 녀석인 거잖아.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고 하면 3의 배수 전부 다 4의 배수 전부 다인 건데 그게 아닌 것은 3의 배수여도 안 되고 4의 배수여도 안 되는 거잖아. 즉 3의 배수가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한번 해보시면 또는을 부정해봤더니 그리고가 되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부정할 때 이 부정이 이 not이 P에도 붙고 Q에도 붙는 건 알겠어. not이 여기 붙고 여기 붙어야 이제 부정일 테니까. 근데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또 이 녀석도 그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한번 보자면 이런 거지. 이거 드모르가 쓸 수 있죠. 드모르가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자 비교 한번 해봐. not P가 P 여집합으로 갔고 not Q가 Q의 여집합으로 갔고 그리고는 뭐라고? and라고 교집합이라고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집합이 드모르간으로 이렇게 성립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됐나?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P 그리고 Q를 부정 한번 해보자. 자, P 그리고 Q라는 건 어떤 애니? 10의 배수지. 3의 배수 2고 4의 배수 맞지? 10의 배수를 뺀 나머지인 거잖아. 10의 배수가 아니다니까 맞지? 10의 배수가 아니다니까 어떤 녀석이면 돼요? (3의 배수나 4의 배수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10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해가 되니? 예를 들어 3 같은 애는 3의 배수이긴 하지만 4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치? 4의 배수가 아니니까 10의 배수가 아닌 거에 포함되지. 이해되니? 이해가세요? 10의 배수가 아닌 녀석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 3, 6, 9, 4, 8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들은 4의 배수이긴 한데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얘는 3의 배수이긴 한데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야. 즉 3의 배수가 아닌 녀석과 4의 배수가 아닌 녀석들 전부 다.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고가 부정을 하니까 뭘로 바뀌었죠? 또는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낫은 여집합이고요. 벤다이그램이 아니라 동호르간. 그러면 동호르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지. 여기. 그래서 낫 P가 P의 여집합, 낫 Q가 Q의 여집합, 가운데 5R이 합집합. 됐나요? 좋습니다. 이걸로 하니 꽤나 어려워하는구만. 태희야, 졸리니? 자면 안 돼요.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뒤로 가세요. 가정 결론하고 참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자,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해요. P면 Q이다. 얘를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 비교했을 때 얘가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 얘기가 이제 저 얘기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모든이나 어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모든이라는 건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이라는 건 모든은 이야기하기 쉽지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게 이제 모든이죠. 그 다음 어떤은 어떤 거죠? 이런 게 언제 어떤이란 말이야? 모든과 어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든은 어떤 거야?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떤 걸 얘기해주면 돼?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주면 성립하지. 요게 참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지. 즉 모든 사람도 죽는다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떤 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돼요? 죽지 않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니? 아하. 그다음 어떤 사람은 키가 3m 이상이다. 얘는 어떤 거지? 존재한다야. 어떤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3m 이상이다. 얘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어떤 것만 보여주면 돼? 3m 이상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에이 3m 이상인 사람이 어딨어? 이건 거잖아. 맞지? 누가 어떤 사람은 키가 3m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너희가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니? 모든 사람은 키가 3m보다 작다지. 이거의 부정은. 그래서 봐봐. 어떤이 들어간 어떤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조건이든 명제든 간에 부정을 하시면 모든으로 바뀝니다. 자 봐. 뒤에 있는 거는 부정하면 3m 이상이다를 부정하면 3m 미만이다로 바뀐 건 알겠지. 근데 어떤을 부정했더니 뭐가 나왔어? 모든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부정하거나 봅시다. 너희가 누군가가 모든 사람은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너희가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어떤 사람은 산 그렇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야. 오케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이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아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은 안 죽는 사람도 있는데야. 알겠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우리가 부정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사람은 죽는다는데 부정하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모든을 부정했더니 뭐가 나왔어? 어떤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 과정에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두
이거도 이제 아까 전에 그거랑 이제 얘랑 좀 비슷한 거겠죠?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가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입니다. 됐나?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아까 이제 P면 Q이다 저거 했었잖아. P면 Q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어떤 것도 생각해봐. Q면 P이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Q면 P이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 그래? 원래 명제 P면 Q이다의 역이라고 해요.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 그래? 대우라고 해요. 원래 명제에 대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람이면 동물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참이야. 맞지?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이지. 이게 참이면 말이다.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써보면 말이지. 사람이면 동물이다.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야? not Q면 not P다지. 즉, not Q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맞니? 이것도 참인 거 아시겠어요?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이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일 수밖에 없지. 왜냐 봐라. 사람이 여기 있지. 동물이 여기 있지. 그래서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인 거잖아. 근데 동물이 아닌 거 어디? 이 바깥에 있겠지. 그렇지? 그럼 봐봐. 동물이 아니면 이 바깥에 있는 애는 사람이 될 수 없죠. 맞니? 그래서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이라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도 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즉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같이 참일 수밖에 없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거짓이어야 합니다. 되니?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 참과 거짓을 공유해.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알겠니? 두 번째로 태희야 자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뭐야? 저번에 아침엔 안 졸더니 왜 오늘은 졸린 거지? 이유가 뭐예요?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니에요? 잘 깨보세요. 알겠지? 자 이거 역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Q면 P이다가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명제가 거짓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면 동물이다 하면 참이고 동물이면 사람이다 하면 거짓이잖아. 그렇지? 왜냐면 동물인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 개나 고양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다 해서 약간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역명제하면 거짓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역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따로 또 따져줘야 돼요. 알겠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명제랑 역명제는 참거짓을 공유하지 않고요. 공유하지 않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이제 참거짓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 한번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처럼 이제 저 화살표에 이 짝대기 두 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얘가 참인 명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참인 명제일 때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그랬냐면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Q라는 조건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얘가 필요해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봐봐. 사람이라는 조건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지. 왜? 사람이 이기만 하면 동물이다가 자동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조건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고요. 반대로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람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동물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람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한 거야. 동물이면서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으면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람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되니?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이름이 붙은 건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했을 때는 뭐 그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뭐 그거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가 화살표를 쏘는 녀석이 충분이고요. 화살표를 받는 녀석이 필요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안 헷갈리고. 알겠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냐면 얘는 화살표를 주잖아. 그래서 얘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그 다음 얘는 화살표를 받잖아.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충분하니까 Q한테 주는 거야. Q는 필요해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는 거 받는 거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서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서로가 동시가 되고요. 둘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둘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거는 동치일 때. 됐나요? 자, 그 얘기하면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야기는 다 했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명제의 증명이 있는데 귀립법 이야기하고요. 절대부등식 이야기하면 끝나. 자, 하자. 자, 제가 그랬죠 아까 참인 걸 증명하기가 힘들다고, 그지? 그래서 참인 거 증명하는 것 중에 아까 하나가 뭐였죠? 진리집합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 하나 있었죠. 그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귀립법. 귀립법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봐봐, 우리가 만약에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귀립법은 약간 삐딱해. 어떻게 삐딱하냐면, 얘를 증명하고 싶다고 해서 얘를 하나씩 해서 얘가 P이면 Q인 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작합니다. 애초에 시작이 반대야. P이면 Q이다가 아니라고 해보자.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하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일단 해보자 라고 시작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을 요래를 풀어봤는데 모순이네. 자, 아니라고 했는데 모순이네? 그럼 맞나보다 하는 거예요. 귀립법의 증명은 이렇게 됩니다. 논리구조 아시겠어요?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서 뭘 하냐면 아니라고 해보자. 근데 아니라고 해봤더니 말이 안 되는데? 아니라고 해봤더니 말이 안 되니까 P면 Q가 맞나보다. 이해가 되니? 논리구조가 그렇습니다.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뭐 한다고? 아니라고 해보자.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네? 맞나보다. 그래서 이 논리구조가 딱 순서가 얘가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그래서 맞나보다 하는 게 3번이에요. 됐니? 그래서 귀립법의 저 V자가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죠. 귀립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논리 구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귀립법에 대한 증명은 뭐가 꼭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이 1, 2, 3번이 꼭 증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치는 시험에서 저런 증명하라가 나올 확률이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두 녀석의 귀립법 증명하는 저 1번, 2번, 3번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얘가 꼭 들어가야 귀립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귀립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겠지? 이 세 가지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 귀립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뒤에 문제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절대부등식 가보자. 잘 봐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 절대 부등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조건 부등식. 상대 부등식이에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얘는 어떤 거냐면 절대 부등식은 절대가 붙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어떨 땐 성립하고 어떨 땐 성립하지 않는 걸 상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잖아. 부등식을 풀면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풀어보잖아.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이야, 상대 부등식이야? 상대 부등식인 거예요. 왜? x 값이 예를 들어 뭐 5 같은 게 들어가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근데 x 값에 만약에 마이너스 1 같은 게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x 값에 따라 이 부등식이 성립했다가 안 했다가가 바뀌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는 할 수 없어. 오케이? 이런 녀석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성립한다라고 해서 상대 부등식 또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렇다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걸 식을 딱 쓰는 순간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깔고 가냐면 실수 조건에서 따진다는 걸 깔고 가. 알겠니? 허수는 부등식에서 쓸 수 없어요. 허수는 부등식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걸 깔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실수 조건이라고 하면 실수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양수, 0, 음수. 양수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지. 음수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지. 0 제곱하면 뭐가 돼? 0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돼? 그래서 실수는 기본적으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제 절대 부등식에서 쓰는 건 거의 대체로는 이걸 씁니다.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요.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쓴다는 말은 어떤 걸 쓰겠다는 소리야? 이 제곱을 많이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떤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절대 부등식으로 증명을 하고 싶다면 이 식을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많이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꿔줘서 제곱을 만들어주면 제곱은 0보다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으니까 아하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절대 부등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완전 제곱식 같은 것들도 절대 부등식이 포함되는데, 봐봐 우리가 이런 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뭐 한다고? 완전 제곱 만들어준다고. 완전 제곱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봐. 얘 어떻게 되죠? 분리 가능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제곱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지.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해놨으니까 어때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히 성립하겠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고 치면 뒤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얘가 있으면 되고요. 그럼 남는 게 이게 남잖아. 그러니 이렇게 남으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돼도 4분의 3b 제곱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수 있고, 얘도 4분의 3b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수 있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놨으니까 어때? 전체적으로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데가 증명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해서 이쪽 파트에서는 대체로는 뭘 쓰냐면 이거 써요. 됐니?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은 실수를 따지겠다는 소리고, 실수에서는 성질이 딱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실수 조건에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실수니까 이 녀석이 실근 가진다. 기억나세요? 2차 방정식 모양이라면 2차 식의 모양이라면 우리가 얘가 실근 가지면 실수인 거잖아. 맞지? x가 실수인 거잖아. 실근을 가지면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실수면 x가 실근을 가지면 요 x는 실수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을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에서 실수 조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간혹가다 씁니다. 간혹가다 써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서 만약에 실수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거야. 이게 대체로 많이 쓰거든요.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완전 제곱 만들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저걸로 해가지고 뭔가 잘 안 풀린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볼 만해요. 실근 가져야겠네. 그러니까 실근 가지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얘도 간혹가다 씁니다. 얘는 뒤에 이제 뭐 문제 나오면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거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부등식 하면 이제 코시-슈바르츠와 산술기하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힘들어 하니 하나. 우리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합시다. 한다. 간단하게 할게요. 산술기하의 조건을 이렇습니다. 둘 다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1인데 보통은 이제 2를 여기다 곱해서 이걸로 더 많이 써요. 얘로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증명은 양변 제곱해서 뭐 넘겨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는데 증명해야겠고요. 외웁시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합, 여기가 곱이야. 산술계를 언제 쓰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합과 곱이 같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합이 있어야 하고 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구하라는 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 구하라 라는 문제일 때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일 때 합과 곱이 나오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면 산술기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합과 곱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합이랑 곱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고정값이어야 해요. 얘는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어야 해. 그러니까 어떤 식인 거냐면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거나 또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하실 때는 어떤 걸 보통 만들어줘야 되냐면 합을 일정하게 만들거나 또는 곱을 일정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산술기예요. 오케이? 이거에 뭐 구체적인 거는 뭐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뒤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코시-슈바르츠. 제가 이게 코시-슈바르츠고 코시-슈바르츠는 산술기하처럼 저런 조건은 딱 필요 없어. 실수기만 하면 돼요. 실수기만 하면 되고 어떤 모양인지를 잘 보시면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얘는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약간 코시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실 때 기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섞인 거야.
A랑 X가 섞였고요. B랑 Y가 섞여서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이 오른쪽에는 섞인 거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술기하 혹시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얘기를 아까 깜빡했는데 산술기하 할 때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A랑 B가 같으면 얘네 둘이 하면은 2A가 되고 얘네 둘이 해도 2A가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면서 그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져. 마찬가지로 얘도 최대값 최소값을 언제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를 보시면 이때 성립해요. 이거분의 이거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됐어요? 이거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하면 산술기하 푸시버러스 다 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문제만 살살 풀면 마무리겠다. 문제 한번 살살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거는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산술기하 푸시는 외우셔야 됩니다. 뭐 안 외우고 뭐 하는 거 안 돼요. 어차피 뭐 저거 여러분 뭐 유도해서 하시도 못할 거 아니야. 무조건 외워야 돼. 외우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드디어 문제구나. 갑니다. 356. 영재가 아닌 것은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거 맞냐? 라고 했는 건데 얘는 맞죠? 왼쪽 오른쪽 똑같지? 2번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x 값에 따라서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x가 1이면은 1 집어넣으면 성립할 텐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x 값에 따라서 참가식이 막 달라지니까 얘는 명제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다음 거 359번 한번 가보자. 답은 2번이고요. 큐가 조건 나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시오입니다. 조건 예 부정을 구하시오지. 나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시오. 해보자. 어떻게 된다고? 이 낫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 그러면 P 여기 붙으면 낫 Q 또는의 부정은 뭐라고? 그리고 아니 P 그리고 낫 Q야. 따라니 P 한번 그려볼게. 빼기살부터 여기까지니까 얘가 P지. 그 다음 0에서 3까지가 Q인데 이거에 낫 Q를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낫 Q는 이게 아닌 부분이지. 그럼 0하고 3까지를 뺀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래서 낫 Q 부분을 우리가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3까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이랑 3보다 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5r,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낫 Q를 한번 구해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낫 Q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됐나요? 자 이제 뭐예요? 그리고잖아. 그리고는 뭐야? 교집합이지. 맞지? 둘이 교집합 어디에요? 보이나? 그래서 어디야? 할 수 있겠나? 되겠어요? P 그리고 낫 Q. P 낫 Q 둘이 둘 다 만족하는 거 여기. 되냐? 다음 가보자. 폭력사. 한 자리잖아요.
1에서 9까지 P가 이거야. P 해보자. 2하고 8이죠. 2차 부등식 풀 수 있지. 작다 하면 어떻게 돼? 사이값으로 나오지? 이렇게. 됐냐? 빼기에서 8까지인 x야. 전체 집합은 1에서 9까지고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구겠어? 1부터 7까지겠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는 얘밖에 없잖아. 그치? 뭐라 그랬냐면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니까 7개. 이거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딱 이렇게 나오죠. 7개입니다. 민경아, 네. 여기까지 문제 없냐? 잘 따라오고 있냐? 잘 따라오고 있어요? 못 따라온다는 거야. 못 따라온다는 거야. 자, 다음 가볼게요. 369번. 참인 것은입니다. 1번. x가 마이너스 1이면 2x 빼기 3은 5면 틀렸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성립 안 하지. 2번. x가 짝수이면 3x는 홀수이면 틀렸죠? 짝수는 3배도 짝수죠? 3번. xy가 홀수인 자연수이면 x 더하기 y는 홀수면 당연히 틀렸지. 홀 더하면 짝수잖아. 4번. xy가 자연수이면 x 더하기 y는 자연수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하면 자연수죠? 이거는 뭐 참거진 놔두기가 너무 쉽네요. 372 한번 가보자. 372. 하나.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입니다. 자, 얘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요.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Q이면 P에다가 참이라고 생각을 해봐. Q이면 P에다가 참이면 Q가 P 안에 들어가야 참이지. 근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Q가 P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 누구 때문에? Q가 P 안으로 누구 때문에 안 들어가니? 그치? Q 바깥에, P 바깥에 있는 애도 있잖아. 얘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C예요. 너무 쉽죠? 자, 혜야. 네. 졸려요? 야, 너 그렇게 꼬닥꼬닥하면서 들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정신을 잘 차려보세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것도 아니지. 봐봐. 그러면 네가 몸이 졸린 게 아니야.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려보세요. 산술로 갈게요. 자, Q가 P에다가 참이래.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네. 이거부터 하자. 진리집합 비밀은 이게 성립하겠지. 1번 한번 봐봐. P 교 Q가 Q냐. P 교 Q 하면 뭐 나오니 얘들아? Q 나오죠? 작은 거 나와야지. 2번 한번 볼까? P야 Q 하면 뭐 나오니? 큰 거 나오지? 한번 볼까? P야 Q의 연합 하면 유냐? 라고 했는데 그림 하나 필요하겠네. Q가 P 안에 들어가잖아.
P 합 Q의 여잖아. P는 어디 있냐면 이거 Q의 여는 어디 있냐면 자, 두 개 더하면 뭐지? 전체 제곱이지. 여기면 모든 부분이잖아.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얘도 성립해. 4번 한번 봅시다. 2차 Q가 공이냐? 4번이겠네요, 그죠? P에서 Q 빼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여기. 이쪽 부분이 뭐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죠. 380번. P가 이거야. Q가 이거야. P부터 보여보자. P부터. 절대값 이거 풀 수 있죠, 여러분. 네. 어떻게 풀지? 제목표서 이렇게 아니 알아보자. 절대값 쪽이 작거나 같다 하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1을 더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이제 이게 P란 말이야. 그림 그려볼게. Q는 빼기 5에서 5까지. 이게 Q야. P는 1 빼기 K랑 1 플러스 K지. 어딜 거냐면 지금 P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거든. 자, 이게 참이 돼야 되니까 P는 Q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Q가 P를 포함해야 돼. P 그리자. 됐어요? 이런 그림이어야 하고 이런 그림이 되려면 어때요? 빼기 5랑 1 빼기 K의 포함 관계, 그 크기 관계가 보이시죠? 1 빼기 K가 더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됐니? 마찬가지 여기서도 크기 관계 보이시죠? 5가 1 빼기 K, 1 플러스 K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됐나? 이거 등호 되니 안 되냐? 등호 같아져도 돼? 안 되지. 같아지면 P가 Q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가 빼기 5가 돼버리면 P는 빼기 5를 가지는데 Q는 빼기 5를 안 가지잖아.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면 Q가 P를 완전히 포함하지 못하지. 완전히 포함한다는 건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완전히 포함인데 얘가 1 빼기 K가 빼기 5가 돼버리면 P는 빼기 5를 가지고 Q는 빼기 5를 못 가지니까 Q가 P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등호가 되면 안 돼. 이쪽도 마찬가지 이유로 등호가 되면 안 되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죠? 둘다 접하겠지. 따라옵시다. 다음 갑시다. 385. 참이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입니다.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요. 자, 해보자. 풀 수 있죠. 범위 나오지. 맞지?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는 말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커야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시작이 뭐였어?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잖아.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연수는 1보다 크다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누가 안 들어가? 1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냐 하면 틀렸지. 1 집어넣어봐. 2가 2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행 가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어떤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이 하나만 있으면 돼. 누구야? 0. 이거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이거
어떤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네. 성립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x하고 x분의 1 해가지고 x가 더 커야 돼. 누굴까? 이 같은 거 그냥 생각하면 되게 너무 쉽게 성립하는데, 그지? 됐죠? 그래서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벌써 있잖아. 이것도 성립합니다. 다음 갑시다. 390. 여기 거짓인 명제는 입니다. 1번. 그러면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x는 y다. 여기라고 했지. 그래서 거꾸로 가야 돼. x랑 y가 같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니? 틀렸죠. 여기 거짓인 명제 1번인데? 잠깐만. 다음 중 그 여기 거짓인 명제는? 내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곱이랑 제곱이 같다. 아이, 뭘 보고 적은 거지? 다시. x랑 y가 같으면 제곱이랑 제곱이 같니? 하면 얘는 맞지. 2번 보시면 얘를 거꾸로 가자. x가 0이면 xy가 0이니 얘도 맞죠? 3번. 이제 2x 빼기 2가 2면 x가 있냐? 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x가 2지. x가 2면 x가 2냐 하면 맞지. 4번 가보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고. 자, 역 한번 보자. 곱해서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작니? 그러면 이거 틀렸죠. 뿔뿔이 있죠. 뿔뿔이.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뿔뿔도 있으니까. 뒤로 가보자. 395번. 해봅시다. 명제 이거 제가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2 0이 아니면 x 빼기 5가 0이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뭔가 직관적이지 않지. 그쵸?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잖아. 막 아니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참거짓을 우리가 따질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봤을 때 직관적이지 않은 녀석일 때, 이런 녀석일 때는 대우를 써줍니다. 대우 한번 써봐. 이거의 대우는 이거야. 아니? 그래서 자 이제 봐. 위에 게 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밑에 것도 참이어야 되지? 밑에 것도 참이라면 되게 쉬워져. x 빼기 5가 0이라는 말은 x가 5이면 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5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잖아. 5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봤을 때 뭔가 잘 안 와닿는다. 그러면 대우 써보시면 좀 쉽게 보인다. 알겠지? 다음 가봅시다. 98번. 삼단노법이네요. 자, 삼단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삼단노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Q이면 Q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 Q이면 R이다가 있어.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P이면 Q인데 Q이면 R이니까 P가 결국 R이구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3단노법이죠.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결론이 뭐지? 나는 죽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연결이 되니까 P는 Q인데 Q는 R이면 P가 결국 R인 거야. 이게 3단도법인데 보시면 이제 3단도법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중요한 거지. 둘 다 포함된 그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PQ에 관한 이야기, 여기는 QR에 관한 이야기니까 Q가 둘 다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Q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여기서 한번 보자. 자, PQ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RP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돼? P가 지금 공통이잖아. 맞지? P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 R이 P인데 P가 뭐라고? 낮 Q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겠어? R이 낮 Q겠네. 되니?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자동으로 P가 낮 Q가 참이면 자동으로 이거의 대우인 Q면 낮 P도 자동으로 참이고요. R이면 P다가 참이면 낮 P면 나달이다도 자동으로 참이 되고 여기서 구한 R은 낮 Q이다가 참이면 Q는 나달이다도 대우니까 자동으로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인 걸 구하는 거가 이거 이렇게 6가지. 자 이제 보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입니다. 1번 Q는 낮 P이다. 알겠죠? 두 번째 Q는 나달이다. 여기죠? 세 번째 R은 낮 Q이다. 여기죠? 네 번째 낮 P는 나달이다. 여기 있다. 5번이 없네요, 그죠? 낮 Q면 낮 P다가 없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자. 다음에 1번. 이경아, 네?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 숙제가 많아서요? 너무 많으려나? 좀 많은데 어렵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고요? 네. 양이 많아요. 21번까지다. 21번까지 하면 좀 많으려나?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지는 않고요. 21번까지 하면 좀 많다. 유시형까지 하나 풀고 뒤에 가만히 있어. 핑크색 아니 뭐야 이거 나머지 이거 절반 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절반을 딱 자르면 제일 뒤에 있는 저거가 남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이 아니거든. 그치? 왜냐면 뒤에 절반을 하면 뒤에서 마무리고 실전고를 같이 해야 되잖아. 절반보다 조금 더 해야 한 절반쯤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한 13번? 유형 13까지 한번 해볼까? 그 정도 괜찮죠? 유형 13. 그 정도를 목표로 해봅시다. 13 정도까지를 하고 뒤에는 뭐 나머지 절반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명제가 예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좋아요. 가볼게요. 다음에 1번. 1번부터가 보자. 이거부터. 자, 우리는 구하는 게 뭐냐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이거든요.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받아야 되고요. 충분 조건은 아니어야 되니까 줄 수는 없어, 그렇지? 요걸 찾을 거야. 자, 생각해보자. x가 1이면 제곱 x제곱은 x니 하면 성립하지. 벌써 안 돼. 2번. x가 y면 x제곱 더하기 이것도 한번 볼까? x가 y면 제곱이 제곱이니 하면 성립하지. 벌써 안 되지. 지금 p에서 q로 가면 안 되거든. 그치? 얘도 벌써 틀렸어. 한번. 자, x가 y보다 크면 z를 빼도 성립하니? 얘도 되지. 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식은 성립하잖아. 그래서 얘도 글렀어. 4번. xy가 0보다 크고 x가 0이고 y가
해볼까?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니? 하면 이게 틀렸죠. 좋아. 이게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 나왔다. P가 Q가 아니다가 됐고 반대로 한번 가보자.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니? 하면 이거 맞지. 그래서 4번이에요. 딱 저걸 만족하는. 됐어요? 다음 갑시다. 404번. P는 낮추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거 한번 보자. P는 낮추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이야. P가 화살표를 쏴 아니면 받아? 쏴야지. 충분이니까.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를 받아야 되지. 자 이제 생각. 위는 P랑 Q에 관한 이야기, 밑에는 Q랑 R에 관한 이야기. 누가 징검다리 역할이야? Q겠지? 맞지? 자 이제 Q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면 할 건데 일단 대우를 써놓고 합시다. P는 나Q이다의 대우는 뭐야? Q면 나P이다. 이거의 대우는 뭐겠어요? R은 Q이다의 대우는 나Q는 나다리다 있네. 됐나? 연결 한번 해보자. R이 Q인데 Q가 나피로 가는구나. R이 Q인데 Q가 나피로 가니까 R이 나피로 가겠네. 대우 한번 써볼까? 됐나요? 됐다. 이 6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르시면 됩니다.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P는 나다리냐? P는 나다리냐? 어딨지? 여기 있다. 2번 Q는 나피니? Q는 나피다. 여기 있다. Q는 나피냐? Q는 나피냐? 없죠. 3번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저기 6개 중에 있습니다. 그죠? 3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가 이제 유형 13번까지 해봤는데 여기 정도까지 해서 오늘의 진도를 대충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 나머지 절반을 하도록 하고 네. 절반을 하도록 하고요. 저거 명제 끝나고 나면 기출과 개별 학교별로 이제 진도에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끝나고 나면 뭐부터 할까? 앞에 거 원방이나 원방부터 할까? 아니면 함수를 마저 해서 해버릴까? 함수 아직 완벽 확실하지 않잖아요. 고민이네. 근데 함수가 확실히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걸? 없나? 그렇지? 확실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그거는 제가 고민해보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도는 이 정도에서